네, 안녕하세요. 이태규 신경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강상 이슈인데 일반인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생소하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거는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거는 이제 피검사상 나타나는 이제 아미노산 대사 물질인데요. 한마디로 이게 혈관 독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아미노산 대사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부산물, 나쁘게 표현하면 쓰레기고요. 근데 이게 몸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관 맨 안쪽에 있는 내피 손상,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해서 혈관 혈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 세포들도 손상을 시키고, 심지어 이제 골다공증에 관여하는 이제 뼈의 세포들도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과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요. 그 호모시스테인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나쁜 콜레스테롤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고 있겠지만 나쁜 콜레스테롤이 몸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또 혈관 내피 세포를 손상시키고 해서 혈전을 만들고 하는 굉장히 흔한 이제 위험 요소거든요. 생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같이 말씀드리면 단백질을 우리 섭취하면은 이 단백질이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로 잘게 쪼개집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흡수가 되는데,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있지만 이 메치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메치오닌이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시스테인을 되는데, 시스테인을 못 간 이 중간 단계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 쪽으로도 못 가고 해서 이 점점 혈중이 쌓이면 이게 이제 독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은 일단 어느 정도 쌓이면 시스테인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도로 메치오닌을 넘어가야 되는데, 호모자가 붙은 호모시스테인은 나쁜 콜레스테롤처럼 이게 계속 많이 쌓이면 이제 혈관 독성, 신경 독성 등을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결국은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동맥경화성 이런 질환들의 원인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론에서도 잘 다루지도 않고 일반인들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 문제고요. 치매 중에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도 인간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아주 유명한 저널에서도 보고가 되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를 더 증가시키고 골다공증을 더 악화시키는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신경과적으로는 아까 말한 이제 뇌경색, 뇌졸중, 이게 치매 위험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제 뇌경색, 뇌졸중 같은 거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같이 잘 알려진 흔한 요소들도 있지만 호모시스테인도 드물지 않은 이게 문제이긴 합니다. 호모시스테인 다시 말하자면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과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정상치가 있고 이게 개개인의 환자에 따른 치료 목표치가 따로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20-30년 전에 대두됐을 때는 정상 수치를 160이라고 잡았는데, 그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혈관이 많이 나쁜 사람 이런 분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예방 위해서는 70 정도까지, 100 이하로 70 정도까지 내리는 게 좋다고 지금 다들 이제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환자 개개인에 따라 조금 더 다를 수 있지만 타겟이,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이제 목표치가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호모시스테인은 콜레스테롤만큼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5 내지 14 혹은 5 내지 15 정도로 우리가 정상치를 잡고 있어요. 하지만 혈관이 이미 나쁜 사람이거나 나쁜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결국은 검사를 해봐야 알겠죠.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흔한 검사가 이제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뇌혈관이나 목혈관 MRA가 있습니다. MRI 말고 MRA는 이제 혈관만 보는 거고, 그다음에 물론 그런 검사를 안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혈관을 나쁘게 할 위험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14 이하로는 물론 10 이하로 타겟을 이제 목표치를 해서 관리하는 게 이제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좀 최근에 이제 임상을 하는 국내 의사분들은 이제 7 정도까지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목표치가 확립된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것도 나쁜 콜레스테롤처럼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혈관이 나쁜 사람은 좀 적극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거는 호모시스테인 높은지 정상인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 물론 피검사를 알 수 있습니다. 피검사는 콜레스테롤 검사처럼 9시간 이상 공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보통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거는 콜레스테롤하고 같이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다른 피검사랑 같이 동시에 해도 되고 특수한 검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를, 알츠하이머 치매를 연구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저널을 보면 이 14만 넘어도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치매 우려가 있는 사람들도 한 10 이하로 이제 낮추는 게 이상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상치라는 게 이게 피검사상 보면 정상치가 이제 받아보면 나오는데 그것하고 실제 개인들이 그 처한 이 질병 상황이나 이 나이나 이런 것에 따라 이제 이 목표치가 관리해야 될 목표치가 달라지고요. 그 정상치가 사실 무의미할 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본인한테는.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요번에 그럼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것도 이게 크게 주사가 그 약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약으로 하는 거죠. 호모시스테인을 우리가 낮추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이제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복합제, 특히 비타민 B6, B9, B12, 우리말로 하면 B6, B9, B12, 그 6, 9, 12를 충분한 양을 매일 복용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종합 비타민 같은 데서는 약간 들을 수 있는데 이게 B6, 9, 12가 만으로 이제 고함량된 이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디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병원에서도 그런 걸 이제 구비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피검사에서 호모시스테인 높으면 그걸 이제 복용을 해서 이제 자기 목표치 정도로 이제 낮추는 게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약 일단 먹으면 이제 뭐 한 서너 달 있다가 이제 피검사 해가지고 다시 얼마나 낮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문제는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문제는 유전적인 소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을 먹다가 낮아졌다가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평생 관리해야 될 경우도 많고요. 어차피 고지혈증, 고혈압도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고령일수록 이게 더 높아집니다. 고령일수록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제 고령이 나이가 들면 이제 위에서 비타민 B12, B12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나이가 들면 이제 위축성 위염이니 뭐 장상폐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타민 B12이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도 그 고기류나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12 결핍에 따른 호모시스테인 증가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흡연하는 분들,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보다 조금 더 평균적으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콩팥 기능 저하 같은 다른 이제 뭐 위험 요소들도 이런 경우에도 이제 호모시스테인이 정상인보다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 어떻게 보면 알고 있으면 간단한데 모르고 있으면 이제 평생 관리 안 하면 이제 콜레스테롤 점점 혈관을 나쁘게 하는 독성으로 작용하는 거고, 근데 이 혈관들이라는 건 한번 이제 좁아지기 시작하면 원상복귀가 특히 이제 그 혈전이나 이제 플라그가 쌓여서 원상복귀가 거의 안 됩니다. 비가역적인 이제 그 인체 나쁜 변화이기 때문에 외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혈관이 이미 뭐 심장 혈관이 많이 좁아지거나 뇌 혈관이 많이 좁아지면 이제 뇌졸중 우려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많이 관여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통계를 내보고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10명 중에 두서너 명은 이게 연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 혈관이 많이 나쁜 사람들 중에는. 물론 혈관이 많이 나쁘다고 무조건 호모시스테인이 다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 호모시스테인 높은 걸 방치하면 혈관이 가속적으로 더 많이 빨리 나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상 정리하자면은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이 나쁘게 할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피검사를 통해서 9, 10이나 9 이하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피검사 통해서 이제 관리를 계속 해 나가야 되고, 그 필요한 약은 비타민 6, 9, 12 세 가지를 충분한 약을 매일같이 복용하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거나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